오늘 아침 통장을 열어보았다. 국민연금 80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집세, 관리비, 전기세, 약값, 먹을 것.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시작도 하기 전에 적자가 났다. 그래도 웃어야 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은 비어 있었다. 달랑 김치 한 통이 남아 있었다. 오늘은 시장에 가서 채소 몇 가지라도 사야 했다. 하지만 시장 가방을 들고 나서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10원이라도 아끼지 않으면 다음 달은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시장에 도착하니 물가가 또 올라 있었다.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을 넘었다. 나는 주저하다가 그냥 고개를 돌렸다. 대신 무와 콩나물을 집었다. 계산대에 서면서도 계산기를 꺼내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3,000원, 2,000원, 또 1,000원. 합계가 5,000원을 넘지 않아야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파트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이웃 김씨 할머니가 다가왔다. 나보다 2살 많은 분인데 그 집도 연금이 많지 않아 늘 걱정을 한다. 할머니는 오늘도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다고 하소연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나도 비슷한 처지라 위로의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이번 달에도 손주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내가 가진 건 국민연금 80만 원뿐인데 무슨 돈을 더 내놓으라는 건가.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늘 바쁘다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나는 결국 알았다고 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초라했다. 주름살 사이로 피곤이 새겨져 있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예산표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 달 8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20만 원, 약값 1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와 기타 10만 원, 남는 건 10만 원이었다. 그것마저 손주 학원비로 나가면 남는 게 없다. 그래도 이렇게 적어두니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었다. 밤이 되자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번 달은 꼭 버티자. 버티다 보면 방법이 생길 거다. 나는 결심했다. 내일은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연금과 복지 혜택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늘의 나는 초라했지만 내일의 나는 다를 것이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나는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머릿속이 무거웠다. 국민연금 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밤새 내 꿈을 흔들어 놓았다. 눈을 감아도 계산표가 떠올랐다. 이번 달은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손주 학원비는 정말 줘야 할까? 고민이 목을 조였다. 나는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외투를 챙겨 입고 동사무소로 향했다. 길은 생각보다 한산했지만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기초연금, 복지 혜택, 긴급 생활지원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구에 앉아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나는 기초연금 추가 지원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전기세 감면과 가스 요금 할인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경로당 점심 무료 식사와 재래시장 상품권 지원이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청서를 받아 적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다. 적는 순간 내 처지가 현실로 다가왔다. 지원 신청자. 이 단어가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다. 내가 버텨야 손주도 아들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끝까지 사인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다. 오늘은 콩나물 한 봉지와 두부 한 모를 샀다. 2,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며 생각했다.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래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허무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남들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도 즐기는데 나는 하루하루 계산기만 두드린다. 집에 돌아오니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그는 힘없이 말했다. 회사에서 계약직 자리가 났지만 월급이 적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탄식했지만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다. 내가 괜찮아야 한다. 그래야 아들이 버틸 수 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다. 그러나 기대어 올 곳이 없었다. 밤이 되었다.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 반짝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별처럼 보였다. 그 속에서 나는 고립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동사무소에서 배운 것처럼 혜택을 찾아내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었다. 나는 수첩을 꺼내 3가지를 적었다. 첫째, 공공요금 감면 신청. 둘째, 경로당 무료 급식 참여. 셋째, 재래시장 상품권 신청. 이 3가지가 이번 달을 버티는 내 전략이었다. 종이에 글자를 쓰는 순간 내 삶을 붙잡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거기에 적힌 3가지 목표가 눈에 들어왔다. 공공요금 감면 신청, 경로당 무료 급식 참여, 재래시장 상품권 신청. 단순한 글씨였지만 내 삶을 지탱해줄 버팀목 같았다. 우선 경로당에 가기로 했다. 집에서 10분쯤 걸어가면 낡은 벽돌 건물이 있다. 평소엔 잘 가지 않았던 곳이다. 괜히 나이 든 사람들만 모여 수다 떠는 자리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멀리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거기는 내게 식탁이자 안식처였다. 경로당 문을 열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다. 테이블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잡채가 놓여 있었다. 봉사자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서툴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에 앉은 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혼자 사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자식들이 멀리 있어 혼자 지낸다고 했다. 순간 마음이 조금 풀렸다. 밥을 먹으면서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한 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다. 그동안 식탁 위에 오를 반찬값을 매번 계산하며 움츠렸는데 오늘은 눈치 보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사회복지사가 와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한다며 안내했다. 최근 노인을 노린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가 급증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며칠 전 우편함에서 발견한 압류 예고서가 떠올랐다. 나 같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설명이 가슴을 찔렀다. 강사는 말했다. 절대로 모르는 번호에 돈을 보내지 말고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공인인증서를 남에게 맡기지 말라고. 나는 수첩을 꺼내 그 말을 적었다. 경로당을 나서는 길. 마음이 조금 든든했다.
오늘 얻은 정보와 한 끼 식사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금액은 6만 원이 넘었다.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내 한 달 예산표에서 전기세가 차지할 자리가 이렇게 크다니.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전기요금 감면 신청서를 떠올렸다. 내일은 꼭 한전에 들러야 한다고 다짐했다. 작은 감면이라도 내 삶을 버티게 해줄 것이다.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손주가 이번에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답장을 쓰다 말고 멈췄다. 미안하다. 이번엔 못 도와준다. 그렇게 쓰고 지웠다. 대신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라고 적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왜 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으로 남아야 하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창밖에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은 희미했지만 어둠 속에서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나도 저 별처럼 작지만 버틸 수 있겠지. 오늘은 하루를 견뎌냈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남아야 한다. 다음 날 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챙겨 한전에 갔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만약 이번 달 요금을 내지 못하면 전기가 끊길 수 있다.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 없이 사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내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았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했다. 다만 신청을 해야 적용된다고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직원은 차분히 도장을 찍으며 이번 달부터 바로 감면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다. 단 2만 원이 줄어드는 것뿐인데도 가슴이 벅찼다. 내 삶에서 2만 원은 손주의 책 한 권, 내 약 한 달 치와 같은 무게였다. 집으로 돌아와 약봉지를 열어보았다. 혈압약과 당뇨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약들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약을 걸으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연금도 제도도 소용이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했다. 그날 저녁 옆집 박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남편이 쓰러져 병원비가 많이 나갔다며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했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내 지갑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나도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주머니의 눈빛이 서운하게 변하는 걸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이웃과의 정마저 돈 앞에 흔들린다는 게 서글펐다. 잠자리에 들며 나는 생각했다. 돈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생존부터 챙겨야 한다. 손주도, 이웃도, 며느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무너지면 모두에게 짐이 된다. 내일은 시장에서 상품권 지원을 신청하러 가야 한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내 삶의 줄이 되어주고 있다. 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으로 3번 반복했다. 나는 살아남는다. 나는 살아남는다. 나는 살아남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구청에서 지원해준다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이었다. 가방 속에는 주민등록증과 신청 서류가 들어 있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시장 입구는 벌써 붐볐다. 채소를 파는 상인, 생선을 손질하는 손길, 호객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였다. 나는 안내부스를 찾아 줄을 섰다. 나와 같은 연세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들 나처럼 살림살이에 쪼들려 이 자리에 온 것일까?
줄이 길었지만 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담당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내게 상품권을 건넸다. 3만 원어치였다.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마치 금덩이를 받은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돈으로는 물을 사고 두부를 사고 달걀을 살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일주일의 식탁이 달라진다. 나는 시장을 돌며 조금씩 물건을 샀다. 무, 시금치, 두부, 달걀, 손수건으로 싼 상품권을 내밀며 계산할 때마다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건을 챙기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나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제도가 내 손을 잡아주는 듯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꺼내 놓으니 부엌 뒤 조금은 풍성해 보였다. 냄비에 무와 시금치를 넣고 국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풀어지는 걸 느꼈다. 밥상을 차리고 혼자 앉아도 오늘의 밥은 고마웠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이번 달 월세를 제때 못 내면 방을 비워야 한다고 했다.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 역시 빠듯한데 아들의 처지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80만 원에서 내 목조차 빠듯하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들아, 내가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나도 여유가 없어.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 해.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저렸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도와줄 힘조차 없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내 삶은 이제 누군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밤이 되어 창문을 열었다. 시장에서 사온 채소들이 부엌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이 작은 성취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자.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건강을 지켜야 한다. 건강이야말로 내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자니 긴장이 되었다. 건강검진은 몇 년 만이었다. 돈이 아까워 미루던 끝에 오늘에서야 결심했다. 내 앞자리에 앉은 노인이 기침을 하자 나는 순간 겁이 났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제도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앞에 앉았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기록되었다. 의사는 나를 보며 말했다. 혈압이 조금 높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운동과 식단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단 관리라는 말이 가슴에 걸렸다. 나의 식탁은 항상 김치와 밥뿐이었다.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 의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운동교실과 영양교육이라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해볼 만했다. 병원을 나오며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내 삶은 여전히 80만 원에 묶여 있지만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수첩에 또 하나를 적었다. 보건소 건강 프로그램 참여.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머니, 이번 달에 애 학원비가 꼭 필요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여유가 없어. 대신 이번에 보건소 프로그램에 같이 가자.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 며느리는 놀란 듯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또렷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버티고, 배우고, 움직이는 것이다. 밤, 잠자리에 누우며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다.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내일은 보건소로 가야 한다.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보건소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낯설지만 묘하게 따뜻한 공기를 느꼈다.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간호사가 밝은 미소로 맞이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곧바로 상담이 이어졌다. 매주 2번 운동 교실과 한 달에 1번 영양 교육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운동 교실 첫날, 나는 체육관 같은 공간에 들어섰다. 내 또래 어르신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다. 트레이너가 스트레칭을 안내했다. 나는 처음에는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지만 조금씩 따라 하다 보니 땀이 이마에 맺혔다. 몸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활력이었다. 운동을 마친 후 간단한 간식을 나눠 주었다. 삶은 달걀과 바나나였다. 나는 그것을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다. 단순한 간식이었지만 누군가 내 건강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내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여기 나오니까 살 것 같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가 위로처럼 가슴에 스며들었다. 며칠 후 영양교육 시간이었다. 강사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식단을 설명했다. 단백질, 채소, 그리고 적절한 탄수화물. 강사는 특히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추천했다. 달걀, 두부, 콩, 제철 채소. 나는 수첩에 꼼꼼히 적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다. 지난번 시장에서 사온 두부와 무, 시금치가 있었다. 나는 교육에서 배운 대로 두부를 구워 간장에 찍어 먹고 시금치로 나물을 무쳤다. 그날 저녁 밥상은 단출했지만 영양가가 있었다. 나는 음식을 씹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나를 지켜내고 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았다. 새로운 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결과가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이번에는 꼭 잘 될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이 섞여 있었다.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다. 늦은 밤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다짐했다. 국민연금 80만 원은 내 삶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한 출발점일지도 모른다고. 내 안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이번에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적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알게 된 상인들이 새벽에 반값으로 남은 채소를 판다는 정보를 들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다. 상자에 담긴 시금치와 무가 절반 값에 팔리고 있었다. 나는 2손 가득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냉장고가 채워지는 걸 보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또 하나는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 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하며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한 달에 1번 몰아서 큰 돈을 내는 대신 조금씩 나눠 내면 마음이 덜 무겁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날 저녁 나는 전기불을 줄이고
촛불을 켰다. 낡은 촛불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다. 돈을 아끼는 방법이 때로는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스스로의 선택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전화벨이 울리며 마음이 무너졌다. 며느리였다. 이번에는 병원비가 급하다고 했다.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어머니,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부탁을 거절한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내가 끝없이 빼앗기다 보면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나는 수첩에 다시 적었다. 가족에게도 한계가 있다.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날 밤 이웃박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따뜻한 고구마 몇 개를 내밀며 말했다. 나눠 먹어요. 우리끼리라도 버텨야지. 나는 울컥하며 고맙다고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가족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이웃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인간관계는 돈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다. 나는 고구마를 쪼개어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이 눈물과 함께 목으로 넘어갔다.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버티고, 배우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한 달이 채워졌다. 나는 수첩을 펼쳐 처음의 예산표와 지금의 현실을 비교했다. 공공요금 감면, 상품권 지원, 경로당 급식, 보건소 프로그램, 작은 조각들이 모여 내 삶을 버티게 해주었다. 통장 잔액은 여전히 적었지만 마음은 조금 더 넉넉해졌다.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다.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도시락을 내밀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우리는 작은 밥상을 함께 나눴다. 도시락과 내가 만든 무국, 두부 반찬, 초라했지만 진심이 담긴 식탁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돈은 부족해도 마음이 모이면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내 수첩을 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예산표와 다짐들이 그의 눈에 비쳤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말했다. 엄마, 대단해.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고단한 삶이 누군가에게 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밤이 깊어갔다. 아들은 돌아갔고 나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해냈다.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매달 같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방법을 알았다. 작은 것들을 모아 살아가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나는 오늘도 수첩을 펼쳤다. 이제는 낯선 두려움이 아니라 익숙한 동반자처럼 다가왔다. 거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적은 기록들이 가득했다. 눈물로 적은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약속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살아남게 했다. 나는 차분히 3가지를 적었다. 첫째, 제도를 찾아 활용한다. 작은 지원도 놓치지 않는다. 둘째, 건강을 지킨다.
운동과 식단, 약을 꾸준히 챙긴다. 셋째, 마음을 단단히 한다. 돈은 부족해도 희망은 내 안에서 만든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내 생존의 비밀이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나 또한 주 중 한 명이었다. 국민연금 80만 원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나는 내 길을 찾아내고 있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미소, 아들의 어릴 적 얼굴, 손주의 해맑은 표정.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나는 작은 밥상을 차렸다. 두부 반찬, 시금치 나물, 달걀 프라이 하나. 그 위에 따뜻한 밥 한 공기. 수저를 들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단단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강할 것이다. 국민연금 80만 원.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내 생존을 증명하는 숫자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낼 준비를 했다.